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선체번호가 815인 해군 1함대 강원함에서 광복 100주년을 향한 타임캡슐 봉입식이 열렸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 동해시 해군 1함대 군항에 어젯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2,500톤급 호위함 강원함이 정박해 있습니다. 강원함의 선체 번호는 815, 광복절의 의미와 맞닿아 있어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하게 마련된 타임캡슐 봉입식의 장소로 정해졌습니다. 행사를 위해 강원함 승조원들은 앞서 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에 대형 태극기에 각오를 적고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봉입식 본행사에서는 3일 기미독립 선언문을 바탕으로 쓴 광복 80주년 독립선언서가 낭독됩니다. 천만 년을 이어오는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니 이를 시작하기만 하면 곧 성공을 이룰 것이다. 뒤이어 자랑스러운 태극기와 해군기, 광복 80주년 독립선언서를 함께 넣어 타임캡슐에 봉인합니다. 해군은 광복 직후 국군 가운데 가장 먼저 창설돼 올해 광복과 창설 80주년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다시는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본연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우리 선봉함대는 선배 전우들의 치열한 애국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동해바다를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타임캡슐은 해군 1함대 사령부에 보관했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이 작은 캡슐이 미래 세대에게는 나라 사랑의 메시지로 국민 모두에게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복 80주년,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로 이어지길 바라는 뜨거운 염원이 모였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제80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 해방을 기념해 태극기를 개양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태극기가 보수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국기로서의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한 태극기 달기 운동이 춘천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80년 전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 그날 하늘에 휘날린 깃발은 태극기였습니다. 광복 80주년, 춘천 시내 곳곳에도 태극기가 내걸렸습니다. 춘천 시내 365일 태극기 개양거리에는 연중 태극기가 펄럭이고 시청 앞에서는 수백 개의 태극기 문양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160곳의 태극기 달기 시범 아파트와 마을에는 현판도 설치됐습니다. 광복을 위해서 투쟁하셨던 그 독립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다는 것 같습니다. 이웃들이 단 태극기를 보면서 까먹으셨던 분이나 뭐 이러신 분들이 또 달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영향이. 춘천시가 태극기 개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춘천 아파트의 태극기 개양률은 2019년 25.3%에서 2024년 12.5%, 올해 11.2%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치 집회에서 태극기가 자주 사용되면서 보수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굳어진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태극기 집회 이것으로 인한 인상이 흐려져서 태극기 다는 것을 꺼려해서 계속 개항률이 떨어져. 이제 태극기의 정상 모습으로 갈 수 있게. 태극기를 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문에 붙이기만 하면 손쉽게 개양할 수 있는 태극기도 있습니다. 실내에 다는 방식이라 고층 아파트 낙하 위험도 없습니다. 춘천시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태극기 개양률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태극기를 개양하는 일은 나라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마음을 일상에서 잇는 큰 실천입니다. 광복의 의미와 국가의 가치를 되살리는 첫걸음은 집집마다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다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80년 전 울려 퍼졌던 광복의 기쁨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은 어둠 속에서 시간을 살아낸 보통 사람들의 기쁨으로 작품을 마무리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이자 토지 완간 31주년인 오늘 토지와 광복의 의미를 이병선 기자가 살펴봅니다. 소설 토지의 마지막 장면에서 광복에 대한 소회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속삭이듯 물었다. 그 순간 서희는 자신을 휘감은 쇠사슬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박경리 선생이 바라본 가장 보통의 존재들이 맞이한 광복이란 떠들썩한 기쁨보다 쇠사슬에서의 오롯한 해방에 가까웠습니다. 여기 가장 보통의 존재들의 애정을 드러낸 토지가 완간 31주년을 맞았습니다. 박경리 선생이 토지에 마침표를 찍은 건 1994년 8월 15일 새벽 2시. 칠흑이 무겁게 깔린 새벽에 쓰였을 마지막 장면은 결국 어두컴컴한 시절을 관통한 보통 사람 서희의 관점에서 끝납니다. 그날 이 땅의 사람들이 되찾은 것은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만이 아니라 각자의 의지대로 벅찬 삶을 갖고 가기 위한 인간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열린 토지의 날 행사에서 보통 사람들이 겪은 해방의 의미가 부각된 것도 박경리 선생의 시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엄혹한 시절을 외면할 수 없으되 한가운데로 뛰어들지 못한 모든 사람의 역사가 토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또한 가장 보통의 독립운동사입니다. 과연 내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저 역사가 흘러가는 데 살았으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가능하지 않을 거다. 서희가 광복과 함께 쇠사슬을 벗었듯 박경리 선생도 원고에 마침표를 찍고서야 자신의 역작이자 굴레였던 평생의 친구 토지를 벗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문호면서 동시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다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던 박경리 선생. 선생을 통해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가장 높은 문화의 힘을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문학의 위대함을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뿌듯하게 느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복 80년, 그 광복에 이르기까지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분투기가 토지라는 이름으로 끝맺은 지 31년. 이날을 기념하는 춤과 공연, 박경리 선생을 기리는 시 낭송회까지 다채로운 행사 속에서 광복의 의미도 한층 짙어져 갑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강원도 내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독립유공자 도지사 표창과 경축 공연 순으로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습니다. 강릉시도 강릉아트센터에서 경축식을 열며 강릉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강릉시 태극기 사랑 운동본부 강성문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도내 15개 보훈단체 중에 광복회 예산만 삭감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광복회 강원도 지부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에서 광복회 도지부에 지원하는 사업과 사업비는 4건에 3,14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과 지난해 6건에 5,040만 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해 2건 1,900만 원을 삭감한 규모입니다. 광복회는 광복 80주년에 맞게 경축 행사와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강원도에 삭감된 예산 등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을 부인하자 광복회 도지부가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한 바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공적으로 포상이 결정됐지만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전수하지 못한 강원 지역 독립유공자가 333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1932년 강릉 공립농업학교 재학 중 반일 활동을 하다 체포된 강릉의 김창회, 김천회 선생과 3.1운동 당시 서울에서 독립운동을 계획하다 체포돼 태형 90대에 처해졌던 최돈영 선생에게 올해 대통령 표창 포상이 확정됐지만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도내에는 독립유공이 확인돼 포상이 확정되고도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강릉 15명, 양양 17명, 춘천 20명, 원주 27명 등 모두 333명이고 전국적으로는 7,64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사이 강릉의 최저기온이 26.1도를 기록하는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동해안 지역의 최저기온은 강릉 26.1도, 삼척 25.9도, 양양 25.8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의 폭염이 밤까지 열기를 이어가며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23%대까지 떨어지면서 강릉시가 강릉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제한급수를 시행합니다. 강릉시는 홍제정수장과 주요 배수지에서 물을 내보낼 때 압력을 80%까지 낮춘 데 이어 물이 모자란 곳이 발생할 경우 압력을 높이지 않고 급수 차량을 이용해 운반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수돗물 누수로 이어질 수 있는 신규 급수 공사는 잠정 중단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이달 말쯤 15%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며 생활용수 사용량을 20% 이상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속초항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2명을 태운 모터보트가 침수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표류하던 승선원 2명을 구조했고 가라앉은 모터보트는 정치망 어선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통일전망대에 추진 중인 DMZ 생태관찰 전망대가 연말 준공됩니다. DMZ 생태관찰 전망대는 DMZ 해안선을 따라 220m 길이 출렁다리와 전망대로 구성되며 특수상황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모두 1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고성군은 향후 통일전망대 출렁다리에서 DMZ 박물관까지 7.5km를 잇는 관광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태백시가 겨울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와 인도에 열선을 확대 설치합니다. 태백시는 올해 25억 원을 들여 주요 도로와 인도 약 2km 구간에 열선을 설치하는 데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해 황지동과 황현동 일대에 열선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지난해부터 열선을 처음으로 도입해 장성동 홍익아파트와 부영아파트 인근 인도에 열선을 설치했습니다. 2018 평창 기념재단의 플레이윈터 피겨 아카데미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모두 70명의 피겨 꿈나무가 등급에 따라 인재 육성과 마스터반으로 나눠 3박 4일 캠프 형태로 참여하며 양태화 ISU 기술 심판과 피겨 여왕 김연아 등 국내외 유명 강사진이 빙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플레이윈터 피겨 아카데미는 2018 평창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계승하고 피겨스케이팅 저변을 확대해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전용 열차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은 다음 달 5일과 6일, 1박 2일 일정으로 댕찬열차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